최근 남북의 갈등 상황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북한군 당국이 군사 분계선 일대 전방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의 평양 무인기 전단살포를 주장하며 내놓은 중대 성명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틀째 담화를 내고 서울의 깡패들이 상응 판단을 못한다며 무모한 도전대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날 우리 국방부가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맞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이 주고받는 말폭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해버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 개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히고 이런 북한이 도발해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다행히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지난 10일 우리 공군은 서해상공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여 훈련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군은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이번 훈련에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번 훈련에 사용된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타우러스에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적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께 3m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도 갖추고 있어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이날 실사격을 통해 F-15K 전투기와 타우러스 미사일 간의 체계 통합과 안전 분리를 확인하는 등 타우러스 운영 능력을 검증하며 타우러스 미사일이 가진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의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실사격 경험을 F-15K 조종사 모두와 공유하겠다며 이번 실사격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에 우리 군에 전력화되어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실사격 장면을 공개하며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타우러스를 발사한 것은 7년 만의 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공군도 그동안 원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던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산 S-300을 떠올리게 하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면서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방공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공군에도 전략적 타격력을 지닌 장거리 유도 무기들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의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공중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명중률은 적의 비행기가 미티어 미사일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장착하여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과 주변국 공군 위협을 KF-21이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됩니다. 또한 우리 공군은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F-15K에서 운용 중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국군이날 기념식의 모습을 드러낸 타우러스 미사일은 철근 콘크리트는 3m, 일반 지상 구조물은 8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서 목표를 파괴하는 괴력의 미사일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 공군에 처음 도입된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스웨덴이 1998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운용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500km의 거리는 대전에서 북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북한 대공무기의 사정권 밖에서 지상 공격이 가능하며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오차 범위가 1m 이하일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
전략시설의 타격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탄두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탄두를 터뜨려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공간 감지 센서를 장착해 파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타우러스에 사용되는 유도 방식은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 지형 대조 항법 장치, 이 모든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유도탄에 가능한 모든 유도 방식이 사용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대조 항법 장치를 이용해 비행 경로에 위치한 특정 지역의 위성 사진과 좌표를 미사일에 사전 입력한 후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열 영상 장치로 지형을 촬영하고 입력된 사진과 좌표를 비교해 미사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는 유사시 특정 항법 체계에 의존하지 않아 전자전 공격으로 위성 항법 장치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군용 데이터 링크나 인공위성을 통해 목표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표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선 적외선 이미지나 영상 등의 방식으로 표적을 타격하는데요.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아서 적군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제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국제 슬래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해왔는데요. 1990년대 중반 도입된 파바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 수준에 그치는 데다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었고 F-15K 전투기와 함께 2000년대 중반 국내에 들어온 슬래머 미사일은 사거리가 270km에 이르며 지상의 표적이나 군함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만 도입 규모가 40여 발에 불과해 추가 도입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군은 2008년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제 제즘의 구매를 타진했으나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얻지 못해 결국 타우러스 미사일로 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군은 2013년 타우러스 미사일 170발 도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2월 90여 발을 2차로 추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 내 전략 목표의 타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 당국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3차 도입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공군은 충청권과 동해혹은 서해에서도 북한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타격 체계, 즉 기존의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일부로서 유사시 한반도의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무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수천 대의 폭격기를 띄워 독일과 일본의 내륙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미국 역시 대공포에 격추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천 대의 폭격기를 잃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미국의 사례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타격하는 정밀한 폭격 기술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정밀 폭격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정밀도가 높은 유도 장치를 장착하여 한 발로도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해 조종사의 생존율도 보장합니다. 이후 제트 전투기들이 본격적으로 공중전을 벌였던 6.25 전쟁까지만 해도 전투기의 기계적 성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정밀 유도무기 성능이 전투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도무기의 종류에 따라 전투기 성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노후한 기체에 장거리 유도무기를 탑재하여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투기에서 발사에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을 파괴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가치를 재인식시킨 계기가 되고 있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공대지 미사일의 위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79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력 강화를 위해 통합 원거리 무기 제이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16 등의 전투기에서 쓰이는 중거리 공대지 무기인 제이소는 동력은 없지만 사거리가 최대 130km에 이르는 무기로 발사 직후 날개를 펼쳐 활공하면서 지상 목표에 접근하여 타격을 하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전선 너머 내륙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타격하고자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지속해서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압박을 강화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후방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고 서방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을 뚫고 표적까지 침투하여 비행에 공습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은 노후한 기종이 많고 러시아군의 대공방어망은 위협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시아 본토 공격은 어렵다고 해도 러시아군 점령지 내의 표적을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가 스톰 섀도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560km인 스톰 섀도는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고도 30에서 40m의 저고도로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차 반경이 1m로 정밀도가 높고 이동하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어서 이슬람 국가 IS 소탕전 등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부터 공급되었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호-24 전폭기와 정찰기 버전의 스톰 섀도를 장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수호-24 전폭기와 정찰기는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공중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의 러시아 점령진의 표적을 공격했고 더불어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와 상륙함 잠수함 등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톰 섀도가 위력을 발휘하자 프랑스도 이에 질세라 스칼프 미사일을 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독일에서도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지원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바꾼 개전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미사일 이름이 처음 들려온 것은 러시아의 미디어 그룹 로시아 15드냐와 국영방송 RT 보도국장 마르가리타 시묘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연방공군 참모총장과 작전 참모인 프랑크 그레페 준장 등 수뇌부를 포함한 4명이 2월에 나눈 대화록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독일군 관계자들은 암호화되지 않은 화상회의 플랫폼 웹엑스에서 나눈 대화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도청하고 공개한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파괴 작전에 골몰해온 우크라이나에게 두 차례에 걸쳐 타우러스 100기를 제공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동쪽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동안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보급로를 끊으려는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녹취록에서 독일 공군 당국자들은 타우러스 제공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격 방안까지 내놓았는데요. 한 장교는 크림대교는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장교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면 타우러스로 크림대교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들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독일군이 총리의 진중함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며 독일의 해명 요구와 함께 외교 분쟁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자 독일 정부는 도청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고강도의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또 확전 방지를 위해 대우크라이나 타우러스 제공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러시아와의 마찰 확대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타우러스, 왜 유럽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미사일이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미사일 제작사 MBDA와 스웨덴의 사브가 합작으로 생산한 타우러스가 길이와 무게에서 이 전쟁에 실전 투입된 영국의 스톰 섀도와 프랑스의 스칼프이즈와는 같지만 성능 면에서는 비교 불가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먼저 주목한 것은 타우러스의 탄두입니다. 탄두는 메피스토 지능 탄두 체계로 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최적 지점을 자동 계산하게 하는 공간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에 교량과 벙커 같은 구조물을 파괴하는데 최적의 무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소속 미사일 전문가인 파비안 호프만의 말을 빌려 스톰 섀도와 스칼프이즈에 비해 타우러스는 탁월한 신관체계 덕에 교량처럼 복잡한 구조물을 훨씬 더 잘 파괴할 수 있는 살상 확률을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엔진과 관련해서는 타우러스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스톰 섀도와 스칼프이즈는 터보제트 엔진을 각각 채택하여 제작되었는데 터보팬 엔진은 공기의 흡입량이 많기 때문에 사거리에서는 타우러스가 스톰 섀도와 스칼프이즈보다 배나 긴 500km 이상입니다. 또한 타우러스는 저공 비행력도 탁월하여 고도 50m 이하로 비행하면서 레이더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와 전파 방해 즉 재밍을 회피하면서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의 지원을 애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마지막으로 타우러스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공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문이 들어와 생산을 재개하려면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돈 주고도 못 사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우러스에 관한 한 한국은 성견지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산 물량이 한국에 2차례 제공된 260발인 것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선제 타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F-15K 장착용으로 타우러스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북한 전역의 포진한 지하 요새를 무력화하는데
타우러스가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실전에 배치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우러스는 최대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 상공에서 발사하면 15분 내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한때 적신호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타우러스의 문제가 아닌 59기 규모의 F-15K가 성능 개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전력 공백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국은 타우러스와 함께 기존 제품보다 조금 작고 가벼운 FA-50 경공격기 등 다른 전투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타우러스 350K2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해 타우러스의 한국 지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는 LIG 넥스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FA-50용 타우러스 350K2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타우러스 350K는 전장에서 1차 타격용 무기라 하며, 이어 그는 한국의 F-15K 외 다른 전투기에 이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한다면 성능 개량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도 없애고 북한의 위협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KF-21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15K 외에 다른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면서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협력하고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이 미사일에 대해 3년 이내에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LIG 넥스원이 개발 주체가 되어 완전한 한국산 미사일로 생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그대로 개발하면 된다며, 개발 완료된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 350K2를 KF-21과 KF-16의 복수의 미사일로 운용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FA-50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능력이 없었다면 수출을 위한 입찰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원한다. 장거리 타격용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2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현재 LIG 넥스원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KPD-350K 미사일을 도입해 F-15K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에서도 KPD-350K2를 장착하게 되면 북한 핵시설 등 적후방 전략시설 타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FA-50의 새로운 무장이 더해지면서 FA-50의 해외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우러스 KPD-350K의 해외 수출에 대해 TSG 측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있다며 F-15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일본에는 타우러스 KPD-350K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공군에 요청해야 한 것인지 아니면 TSG의 판매 전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가장 길고 적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2 속도로 비행하며 지연신관을 활용해 다른 공중발사 무기들보다 2배 이상을 관통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480kg에 이르는 탄두 체계는 성형 자격탄두와 관통탄두로 이중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견고한 표적과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따라 탄두를 바꿔 파괴할 수 있는 호환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KPD-350K 한국판 개발이 완성된다면 또 하나의 방산 효자 상품으로 거듭날 것임이 확실하며, 우리나라는 방산 강국의 입지는 더욱 확고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나라 연구진들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